안녕하십니까, 신영일입니다. 봄 개편을 맞아서 장학 퀴즈가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매주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최강자를 가리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세종대왕입니다. 곧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연말에 대통령 선거도 있는 만큼 좋은 지도자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도전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 세종대왕. 한국인이 닮고 싶어하는 인물, 우리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고 체계적인 제도를 정립한 타고난 학자로 조선시대 찬란한 비상을 이끈 왕. 백성과 소통하는 진정한 리더, 세종대왕. 장학 퀴즈에서 세종대왕과 그 찬란한 역사를 퀴즈로 풀어본다. 모든 문제 출제와 감수는 외교안보연구원 정상천 박사, 동국대 교육대학원 김수롱 교수, 석정여고 윤상혜 역사교사께서 해주셨습니다. 세종대왕 분야의 최고의 지존이 되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4명의 주인공들 만나보시죠. 좋은 이쁜 물은 가말에 아니 그칠세. 명도외고 역사 덕후 한세희입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창의력으로 웃음을 차지하겠다. 강릉고 김지훈입니다. 수원외고 팔방민 퀴즈에도 도전한다. 수원외고 김지희입니다. 세종대왕이 도마도를 정벌했듯이 장학퀴즈를 정복하러 왔다. 상상고 박민기입니다. 자, 1라운드는 A, B, C, D 4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12문제를 풀게 됩니다. 4학생 중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한 명은 탈락합니다. 그리고 각 출연자가 문제를 풀 때 다음 출연자는 그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도전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예, 세양. 네. 바뀐 방식의 첫 번째 도전자입니다. 네. 기분이 어때요, 지금?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의의가 큰 것 같아요. 내가 1번 타자라는 게 의의가 남다르다? 네. 그래요. 예. 역사 덕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해서 예. 역사 책도 정말 많이 읽고 역사 탐방도 다니는 게 제 취미거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맨날 너는 역사밖에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역사 덕후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역사를 좋아하는 걸 주변에다 인정을 받았군요. 네. 예. 탐방 어디 갔다 왔어요? 우리나라도 여러 곳 갔다 왔는데 네. 가장 의미가 깊었던 거는 제가 북간도에 다녀왔거든요. 북간도? 네. 예. 아니, 북간도는 어떻게 가기도 했어요? 제가 그냥 중간고사 기간에 국사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공부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의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부모님께 얘기했더니 흔쾌히 승낙을 하셔서 제가 주도적으로 해서 북간도에 갔다 오게 되었어요. 가서 본 것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조선족이 사는 모습과 북한 동포들이 사는 모습이었는데 그곳에는 이제 많은 우리 동포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거기 우리 민족 문화도 많이 지켜지고 있는데 네. 그 민족 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아쉬웠고 또 분단된 우리나라의 현실을 직접 깨달을 수 있어서 참 그것이 아쉬웠어요. 그랬군요. 그래요. 자, A, B, C, D 4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걸 골라볼까요? 저는 A 유형을 고르겠습니다. A 유형. 자, 그럼 문제 드립니다. 1434년 세종 16년에 장영실이 처음 제작하였으며 종로 해정교와 종묘 앞에 설치하여 백성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한 해시계는 안구일구. 본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의하면 자음은 발음 기관을 본따서 만들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혀가 윗잇몸에 닿는 발음을 본따 만든 자음은 디귿. 세종 16년 설순 등이 왕명에 의하여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모범이 될 만한 충신, 효자, 연려의 행실을 모아 그림과 함께 제작한 이 책은 삼강행실도. 세종 때의 음악가로 악기를 개량하고 음계를 조정하였고 궁중음악을 정비하였다.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하나인 이 사람은 박연. 이것은 세조 때 집필을 시작하여 성종 때 완성된 법전이다. 조선 통치 최고 기준이 되었으며 본민정음을 과거 시험 과목으로도 규정했던 이 법전은 속대전. 이 사람은 세종 15년
평안도 도절제사 시절 군사를 이끌고 압록강유역의 여진족을 물리쳤다. 그 후 사군을 설치한 이 인물은 최윤덕, 세종은 세종대왕 사후에 붙인 시호인 세종 장원 영문 예무 인성 명효대왕의 줄임 이름이다. 세종의 본명은 이도, 세종 16년 주자소에서 만든 동활자로 당시의 과학자나 천문기계를 만들었던 기술자들이 관여해 만들었다. 우리나라 활자의 백미로 불리는 이 활자는 가빈자, 경기도 여주에 있으며 하나의 봉분에 세종대왕과 왕비인 소원왕후를 합장한 능의 이름은 영릉, 이것은 세종시기 주조된 최초의 동전으로 중국 당나라의 개원 통보를 본떠 만들었다. 조선 초기에 저화와 함께 사용되었던 이것은 조선통보, 세종의 신임을 받았던 학자로 지편전 학사를 거쳐 지편전 직제하게 되었고 이조 판서에 오르기도 하였다. 고려사 용비어천과 편찬에 참여했으며 호가 하격제인 이 사람은 정인지, 세종대왕이 펴낸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미술관인 이곳은 안동, 예, 잘 맞췄습니다. 예. 잘했어요. 12개 중에 몇 개 맞췄는지 혹시 생각하면서 풀었어요? 9개 정도. 그렇습니다. 3개 빼고 다 맞췄어요. 예. 좀 아쉬워요? 네. 예, 그래요. 아마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한 문제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 텐데 맨 마지막 문제를 아쉽게 놓쳤는데 세종대왕이 펴낸 훈민정음 해례본 원본이 보관되어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미술관이라고 했는데 아, 제가 그걸 좀, 예. 안동에서 맨 처음 발견됐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그것만 생각하고. 아, 그래요. 예. 민간 미술관인 이곳은 정답은 간송미술관입니다. 예. 다 알고는 있었는데, 네. 예, 긴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잘 들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쉽게 3문제 놓쳤습니다. 그래도 12문제 중에 9개 맞췄어요. 네. 굉장히 잘한 겁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수고했습니다. 자, 다음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훈 군. 네. 긴장돼요? 아니요. 긴장하는 것 같은데요? 긴장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지훈 군은 오늘 출연이 장래 희망을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고요? 네. 예, 무슨 얘기예요? 맨 처음에는 사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번 겨울방학 때 서울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리더십 컨퍼런스에 다녀온 이후로 예. 거기서 통일부 장관을 목표로 하게 됐는데 지금 다시 이 주제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다시 사학자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또 지금 사학자로 꿈을 굳힌 거예요? 네. 혹시 별명 있습니까? 제가 말을 아주 속사포처럼 하거든요, 흥분할 때. 지금 좀 말이 빠른 편이에요. 네. 예. 그래가지고 별명이 아웃사이더라고요. 아, 그 랩 빨리 하는 가수? 네. 그 평소에는 그 말이 지금보다 더 빨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천천히 하는 거군요? 네. 그래요.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 네. 하여튼 조금 여유를 갖고, 예, 찬찬히 대답하세요. 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B, C, D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 볼까요? D. D요? 좋습니다. 자, D형 문제 드립니다. 1448년 세종 30년에 제작된 경기로 2008년 영화로도 만들어져 유명해진 로켓 추진 화살 이름은 신기전. 훈민정음 자음 중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글자는 니은. 세종대왕이 가장 신임하였던 재상으로 18년간 영의정에 재임하였으며 청동리로도 이름이 높았던 이 사람은 황해. 기록상으로는 세종 14년 장영실 등이 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늘이 둥글다는 우주관에 기초하여 천체의 운행과 그 위치를 측정하던 이 천문 관측기는 혼천을. 세종시기 여진정벌에 앞장섰던 인물로 두만강 유역의 육진을 개척해 오늘날의 국경선을 확정지었다. 이 사람은 김종석. 세종이 몸소 석가모니의 공덕을 칭송하여 노래를 지어 한데 묶은 불교 찬가로 보물 제398호로 지정된 이 책은 어린 천광지곡. 1444년 세종 26년에 토지에 대한 세금 징수의 편의를 위해 토지의 비옥도를 6등급으로 나누어 수취한 전세 제도는 전분 6등법. 이 사람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6가지 이유를 들어 한글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려 세종의 노여움을 사기도 한 학자이다. 호가 강호산인인 이 사람은 최반리. 세종이 창안한 악보이며 음의 높이와 길이를 정확하게 표현하여 우물정 모양으로 칸을 만들어 음을 표시하였다. 동양 최초의 유량 악보로 평가받기도 하는 이 악보는 정관고. 세종실록에서는 세종이 조선의 이상적인 임금이었다고 평가하며 이 명칭을 부여하였다.
중국의 이상시대를 이끈 임금의 이름을 붙여 부른 이 명칭은 태동요순. 동활자인 경호자가 이 사람의 글씨를 바탕으로 제작될 정도로 명필이었으며 개유정난 당시 형인 수양대군에게 죽임을 당한 이 사람은 안평대군. 세종이 제작에 관여했던 궁중무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조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의 노래가 곁들여졌던 이것은 네. 잘했습니다. 몇 개 맞았는지 알아요? 10개? 10개 맞습니다. 12개 중에 2문제를 아쉽게 놓쳤는데, 의외로 이런 문제에 우리 친구들이 약한 모습이네요. 후민정음 자음 중에 혓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글자, 니은이라고 했는데, 네. 니은이 아니라 뭘까요? 기억인가요? 그렇습니다. 기억입니다. 니은은 혀를 본따 만든 자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 세종이 제작에 관여했던 궁중무용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조의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의 노래가 곁들여졌던 이것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역시 알고 있는 문제였는데 아마 좀 긴장을 해서 놓친 것 같아요. 그래도 뭐 10개 잘 맞췄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두희 양. 네. 표정이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떨려요? 네, 그래요. 예. 그 세종대왕과 나의 닮은 점이 있다면서요? 네, 세종대왕도 어렸을 때 책을 너무 많이 읽어서 네. 이제 아팠을 때도 읽으니까 책을 뺏겼던 경험이 있는데요. 네. 저도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옆에서 책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엄마가 책을 뺏어가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책을 좋아해요? 네, 책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책을 많이 뺏겨봤다 이거죠? 네, 밥 먹을 때마다 책 덮고 밥 좀 먹으라고. 예, 그렇군요. 요즘 친구들은 보통 뭐 게임하다가 게임기 뺏기고 그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그래도 책을 뺏겼군요. 네. 그만큼 뭐 독서를 많이 했다 그런 얘기일 텐데 세종대왕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런 부분이 내 마음에 든다 하는 게 있었어요? 저는 세종대왕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만큼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그 네. 부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앞에 두 친구 몇 개씩 맞췄는지 모르죠? 네. 예. 한 친구는 9개, 또 한 친구는 10개 맞췄습니다. 예. 두 양은 지금 느낌에 몇 개쯤 맞출 것 같아요? 12개 중에서. 12개 중에 12개는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이야, 욕심쟁이에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예.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 내 사전에 오답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좋아요. 지금 남아있는 게 B형과 C형이거든요. 어떤 걸로 고를까요? 저는 C형이요. C형. 문제 드립니다. 이것은 세종 때 처음 만들어진 강우량 측정 장비이다. 각도의 가명 등에 설치하여 강우량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이것은 수국이. 훈민정음의 모음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 단위로 하늘과 땅과 사람을 통틀어 이루는 표현인 이것은 천지인. 세종은 1420년 고려 때부터 전해 내려오던 이 기관을 확장하여 학문과 문화연구기관으로 삼았다. 어진 사람을 모으는 곳이라는 뜻의 이 기관은 집현전. 세종 때의 청백리 재상 중 하나로 시문에 능하고 음률에 밝으며 최초의 연시조인 강호사시가를 지은 이 사람은 세종 때 김종서 등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고려에 대한 역사서로 편년체 형식으로 작성되었고 문종 2년에 완성되어 간행되었다. 고려사와 함께 고려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인 이것은 고려사전류.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개유정난에 참여하고 단종 보기를 도모한 사육신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이 사람은 신숙주. 1444년 세종 26년에 시행된 세법으로 풍년과 흉년에 따라 조세 부과 기준을 9등급으로 구분하여 매년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했던 이 조세 제도는 공법. 세종이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궁궐 안에 세운 사찰이며 관료와 유학자들에 의해 끊임없이 철폐가 제기되었던 이 건물은 외불당.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에게 독서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이 제도를 실시하였다. 오늘날의 연구를 위한 안식년과 같은 이 제도는 사가 독서제. 세종 때 박연이 정비한 악기로 두 층이 있는 틀에 한 층마다 두께가 서로 다른 경쇠를 메어 달고 치는 타악기이다. 국악기 조율의 표준이 되는 이 악기는 현경.
이것은 1448년 세종 30년에 간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표준음에 관한 책이다. 훈민정음 발표 이후 한자음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제작된 이 책은 동국정음. 이것은 이순지가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천문학서이다. 중국에 전하여 내려오는 천문, 역법 등을 정리한 이 책은 제가 역성집. 잘했습니다. 자, 몇 개 맞췄는지 다 세봤어요? 아니요, 못 셌어요. 그래요? 예. 아, 잘했는데 아까 맹사성 문제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해서 정답으로 인정하기 힘들어요. 좀 빨리 답하지 그랬어요. 예? 잠깐 황희정승이랑 맹사성이랑 헷갈려서 예. 고르느라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랬군요. 어쨌든 지금 10개를 맞췄기 때문에 공동선두입니다. 대단히 유리해졌어요. 예. 적어도 1라운드 탈락은 이제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자, 수고했습니다. 마지막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예, 민기군.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의 마지막 출연자인데, 네. 예, 기다리느라 어땠어요? 많이 떨렸어요? 아니면 그냥 뭐 많이- 별로 떨지 않고 있었어요? 막 그렇게 떨리진 않았고, 네. 근데 막 걱정되고 막 빨리 떨어지면 어떡하나 막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아, 왜 자신이 없어요? 네, 공부를 별로 안 해서. 아, 이거 심하게 솔직한 거 아닌가요? 보통, 예. 웃음도 많아요, 아주. 마음에 드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밝고 긍정적인 친구인가 봐요. 네. 아니, 왜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뭐 고3이라는 건 변명이긴 한데, 예, 다 고3이에요, 오늘 4명. 아니 뭐 솔직히 제가 막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생각도 안 들고, 예. 아니 책 읽다 그냥 졸아버려가지고 계속. 예. 세종대왕이 별로 재미가 없던가요? 아니 그렇진 않은데 네. 제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탓이죠. 아, 그래요. 지금 말은 그렇게 하지만 또 모르죠. 예. 앞에 세 친구가. 정말 뭐, 글쎄요. 예, 이렇게 초반부터, 예, 내가 공부 안 했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얘기하는 친구는 처음이에요. 예? 근데 앞에 세 친구가 네. 12문제 중에 9개, 10개, 10개 맞췄어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왜요? 알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저 죽어요. 아예 모르는 게 낫을까요? 네? 아예 모르고 하는 게 더 도움이 됐을까요? 네. 괜히 알려줬네요. 못 들은 걸로 하세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만약에 민기군이 10개를 맞히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9개를 맞히면 동점자 대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8개를 맞히면 그냥 1라운드 탈락이에요. 그런 말 하시니까 무서워요. 막 문제 막 지나갈 때마다, 예. 망했네. 막 그런 생각. 아니에요. 문제에 집중하면 됩니다.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과연 어떤 문제가 숨어 있을지. 자, 박민기 군의 결과에 따라 탈락자와 진출자가 가려집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세종 16년 장영실 등이 왕명을 받아 만든 기구로 자동으로 종, 징, 북을 쳐서 시간을 알리도록 되어 있던 물시계는 자경록. 조선시대 한글의 공식 명칭은 훈민정음이었지만 암클, 중문 등 여러 가지로 불렸다.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상스러운 글이라 하여 한글을 폄하해 부른 이 명칭은 세종 때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문헌이다. 조선 건국에 관련된 목조에서 태종까지 업적을 중국 고사에 비유하며 쓰인 이것은 용비어천가. 세종 1년 3군 도채찰사에 임명되었으며 그해 전함 227척을 거느리고 외구의 본거지인 쓰시마 섬을 정벌한 인물은 이종로. 이것은 세종 12년 변효문, 정초 등이 세종의 명을 받아 편찬한 농서이다. 농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나라의 풍토에 따른 농법을 소개하였던 이 책은 용사직설. 세종 때 청계천 등의 하천 수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한 눈금이 있는 표지로 처음에는 나무로 만들었다가 돌로 바꾼 이것은 치구지. 이 사람은 태종의 장자로 일찍이 왕세자에 책봉되었으나 일련의 행동이 군왕의 자격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폐쇄자가 되었다. 세종의 큰형이었던 이 사람은 양녕대군. 조선 초기 음악을 담당했던 관청으로 세종이 파견으로 하여금 음악을 정리하고 장려하게 했던 예조에 소속되었던 기관의 이름은 관습도가. 조선시대 하급관리 선발 시험 중 문서의 기록과 관리를 맡아보던 서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시험이다.
특히 세종대에는 한글 과목을 평가했던 이음절의 이 시험은 별시? 1444년 세종 26년에 이순지, 김담 등이 한양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편찬한 역법서로 내외편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강 역상. 조선 전기 악기를 제작한 관청으로 세종 때 아쟁, 다야금, 거문고 등을 제작하였다. 이 관청은 악기도감. 1432년 맹사성, 윤회 등이 주도하여 만든 조선 최초의 관청 지리지로서 전국의 연역과 지리적 특징을 종합한 지리서이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 이 책은 신참팔도 지리지. 예, 잘했습니다. 민기군. 예, 문제를 풀어본 소감은? 눈물만 나요. 아, 그래요. 눈물이 앞을 가리면 안 되는데. 세종 26년 이순지, 김담 등이 한양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편찬한 역법서 내외편으로 구성된 이것은 이제 알 것 같아요? 칠정사. 맞아요. 칠정산이에요. 그게 왜 지금 기억이 났을까요? 아예 막 제강상요법 생각나. 아, 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한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해서 박민기 군이 4문제를 놓치면서 총 8개를 맞췄습니다. 앞에 세 친구가 9개, 10개, 10개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라운드에서는 8문제를 맞힌 박민기 군이 탈락하고 한세희 양, 김지윤 군, 김두희 양이 2라운드로 진출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라운드 결과 명덕외고 한세희, 강릉고 김지훈, 수원외고 김두희 2라운드 진출. 진짜 급기야를 뽑지 말았어야 했어요. 어쨌든 나 끝까지 응원해준 우리 학교 동원이, 진영이, 태욱이, 그리고 동아리에서 소연이, 그리고 하린이, 그리고 마지막 예지까지 모두 고맙고 우리 반 상상고 3학년 3반 끝까지 힘내자. 파이팅! 이 2라운드는 10개의 삼지선다 문제를 드립니다. 혼자 맞히면 30점을 가져가고요. 둘이 맞히면 20점, 셋이 모두 맞히면 10점을 가져갑니다. 3위는 탈락하고요. 1, 2위가 파이널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그럼 문제 드립니다. 1. 제자해 2. 합자해 3. 모음해 본민정음 배설서에서 해례 부분을 고성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3번, 2번, 3번입니다. 여학생 둘은 3번을 골랐고요. 지훈군은 2번을 골랐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둘 중에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렇죠. 예. 3번을 선택한 두 여학생이 잘 맞히면서 2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5해 1레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해, 초성해, 중성해, 종성해, 합자해, 용자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음에는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쥐 2. 닭 3. 토끼 세종 때 만든 해시계인 앙부일구에 없는 동물신은 똑같습니다. 3번이 나왔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다 틀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요. 묘시인 새벽 5시에서 7시는 토끼. 예, 묘시니까. 예, 그죠? 유시인 오후 5시에서 7시는 닭 모양의 동물신이 있었습니다. 예, 쥐는 없었어요. 예. 자, 문제가 많이 남았으니까 힘내십시오. 자,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치평요람 2. 마과회통 3. 동국여지 승남 세종 때 편찬된 정치 관련 서적으로 맞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1번을 모두 골랐습니다. 정답은 1번 다 맞았습니다.
예, 세 친구 모두 맞히면서 10점씩을 추가했습니다. 치평요람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역대 사적 중에서 정치에 귀감이 될 사실을 편찬한 책이고요. 마과회통은 조선 후기 정약용이 홍역 치료에 대해 저술한 책, 그리고 동국여지승남은 지리서입니다.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혼천의 2. 일성정시의 3. 천평일구 세종 때 낮과 밤의 시간을 재는 데 사용한 천문 관측기기는 똑같습니다. 전부 2번을 골랐네요. 정답은 2번 다 맞았습니다. 잘 맞히면서 3명 모두 10점씩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일성정시의이고요. 혼천이는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천문 시계고 천평일구는 휴대용 해시계입니다. 자, 글쎄 뭐 큰 차이로 벌어지지는 않고 있는데 지금 지훈군이 두 여학생에게 20점 차로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을 내야 되는데 지훈군, 예, 양쪽에 두 여학생이 있으니까 뭐 기분이 어때요? 뭐 설레거나 그런 느낌 있어요? 혹시? 그런 건 이렇게 눈치를 없고요. 봐요. 그냥 좀 부담되죠. 약간 점수가 20점 정도 뒤처지고 있으니까. 아, 다른 건 없고 점수 때문에? 네, 예, 여자친구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 이성 교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유감스럽게로. 아, 그러니까 뭔가 나도 관심은 있었는데 잘 안 됐군요. 네. 아니요, 그냥 한번 예, 연예인 중에 누구 좋아해요? 연예인 중에요? 예, 그냥 소녀시대 좋아하는데. 욕심쟁이에요. 아니 소녀시대 누구도 아니고 소녀시대를 다 좋아해요. 9명을. 네, 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그렇군요. 머리는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머리는 길었으면 좋겠어요. 아, 머리 길고. 네. 예. 다리는 길었으면 좋겠어요? 짧았으면 좋겠어요? 뭐 길었으면 좋겠죠. 아, 머리 길고 다리 길고. 말은 빨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천천히요. 천천히? 아니 같이 말이 빨라야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서로. 제가 맞춰야죠. 아, 내가 좀 심하게 빠르니까. 네. 너무 거기에 대해서 뭐 조급하게 생각을 한다든가 뭐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네. 그죠? 말 빨리 하는 것도 제주예요. 네. 알죠? 네, 그래요. 네. 지금도 20점 차이밖에 안 나니까 예? 괜히 거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말아요. 네. 예, 그래요. 예. 자,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다음 문제 드립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쟁쟁한 실력자들. 본격적인 대결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전부 1번을 골랐습니다. 아, 뭐 세 친구가 호흡이 척척 맞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3번 골랐네요. 2번 다 맞았습니다. 막상막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는 상황. 과연 파이널 진출자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우리 여학생 2명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세희 양. 네. 세희 양은 북간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글을 쓴 게 있다면서요? 네. 예. 제가 갔다 와서 한두 글자씩 적은 게 방대해져서 네. 상당히 많은 분량의 글을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 북간도의 경험을 쭉 뭐 기행문처럼 쓴 거예요? 예, 기행문도 있고 역사적 사실도 있고 제 역사적인 그런 생각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분량이 얼마나 돼요? 거의 만약에 책으로 출간하게 된다면 예.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 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단행본 한 권 분량이네요. 네. 그럼 정말 책으로 내지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출판사랑 계약을 했었는데 아, 계약까지 했어요? 네. 예. 그랬는데 갑자기 출판사에서 기행문 형식의 글을 원한다. 예. 그렇게 갑자기 통보를 해서 지금은 굉장히 낙동과 오리알처럼 된 상황입니다. 저런. 아니, 그 계약까지 했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글이랑 조금 안 맞다. 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지금 계약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네. 오, 그러면 뭐 전국의 출판 관계자들이 많이 보고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분들께 적극적으로 내고 싶다. 자, 이런 거 한 말씀 드리죠. 예. 제 책이 정말 엄청 뛰어난 책이고 청소년으로서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을 다 서술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청소년 서적으로 발행할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뭐 오늘 이 출연을 계기로 해서 그 꿈에 좀 한 발짝 다가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 드립니다. 1. 네이토 2.
부산포, 3. 연포. 대마도 선거를 계기로 교역을 개방한 3포 중 지금의 울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맞는 것은? 답이 갈렸습니다. 한세희 양 2번, 그리고 김지훈 군과 김도희 양은 3번을 골랐습니다. 여기서 좀 변화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2번과 3번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자, 과연 울산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3번을 고른 두 친구가 2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울산에 해당되는 지역은 연포입니다. 연포. 예, 그리고 내이포, 이 제포라고 하는데 지금의 창원이고요. 예, 부산포는 지금의 부산입니다. 예. 자, 지금 두 문제 남겨두고 있는 현재 굉장히 재밌게 됐습니다. 지금 김두희 양이 180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한세희 양과 김지윤 군이 나란히 160으로 공동 1위입니다. 가장 점수가 낮은 한 명이 탈락하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두희 양. 네.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공부 많이 했나 봐요. 예? 그래요. 학교에서 무슨 동아리 활동한다면서요? 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하는데 하나는 댄스 동아리로 활동하고 있고 네. 하나는 토론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왠지 두 개가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네, 댄스와 토론. 네, 그런 말을 많이 듣긴 하지만 예. 두 분야 모두 다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댄스도 잘하고 토론도 잘해요? 네. 자신감 좋은데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토론을 보기 좀 힘들 것 같으니까 댄스를 한번 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괜찮겠어요? 네. 예. 어떤 춤을? 이번에 원더걸스의 Be My Baby를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조금? 네. 그래, 그럼 앞에서 한번 볼게요. 예,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잘하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학교에서도 춤 잘 추는 편에 속하죠? 동아리에서도? 네, 잘하죠. 예. 동아리의 에이스군요. 네. 좋아요. 토론도 잘하고 춤도 이렇게 잘 추고. 예. 지훈 군. 조금 전에 저 두 양이 춤추니까 뒤에서 상당히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는데. 지금 아주 긴장되는 순간인데, 우리 두 양의 춤으로 조금 긴장이 풀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남은 두 문제에서 어떻게 될까요? 자, 문제 드립니다. 1. 15일 2. 30일 3. 60일 세종대왕은 제위 16년부터 남자종에게도 산후휴가를 주었다. 남자종에게 주어진 출산휴가 기간으로 맞는 것은? 자, 답이 나뉘었습니다. 지훈 군은 3번, 그리고 두 여학생 2번입니다. 만약에 지훈 군이 혼자 맞히면 30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190, 역전 선두가 되고요. 2번이 정답이라면 여학생 두 사람은 20점씩을 가져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훈 군과의 격차가 좀 벌어지게 됩니다. 이 두 답 중에 정답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두 여학생이 잘 맞히면서 2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출산휴가 남편은 30일이었고 산모는 며칠이었을까요? 두 양 알겠어요? 100일이요. 그렇습니다. 100일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네요. 예, 지금 마지막 한 문제에서 지훈 군이 혼자 맞힌다면 30점을 가져가기 때문에 극적인 역전 진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까요? 2라운드 마지막 문제 드립니다. 1. 국조 올해의 2. 혼몽자회 3. 동국정운 한글로 해설되어 있지 않은 책은?
자, 1번, 2번입니다. 1번과 2번으로 나뉘었네요.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김도희 양이 2번, 180점의 한세희 양 1번, 160점의 김지훈 군 역시 1번입니다. 이 중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을 고른 두 친구가 잘 맞히면서 20점씩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국조 오레이는 1474년 오레이 예법과 절차 등을 한자와 그림을 곁들여서 편찬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해설돼 있지 않은 책은 1번 국조 오레이가 되겠죠. 마지막까지 정말 접전을 펼치면서 대결을 벌여봤는데 지훈 군이 마지막 문제도 잘 맞췄는데 180점, 20점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널 라운드에는 나란히 200점에 한세희 양과 김도희 양이 진출합니다. 축하합니다. 라운드 결과 한세희, 김두희 파이널 라운드 진출 확정. 피할 수 없는 진검승부. 과연 세종대왕 분야의 퀴즈 지존은 누가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 이번 장학 퀴즈 참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아쉽게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이런 자리가 주어진다면 또다시 나갈 것이고 다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자, 파이널 라운드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먼저 퀴즈 지존에 도전하는 명덕외고 한세희 양입니다. 이대로 우승까지 명동외고 한세희입니다. 수원외고 김두희 양입니다. 세종의 기운을 받아 수원외고 김두희입니다. 새롭게 바뀐 방식 첫날부터 이렇게 여학생 2명이 파이널 라운드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 모두 3학년 외고에 다니고 있고 이름도 희로 끝나는 공통점이 있는 두 친구인데 과연 두 친구 중에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자, 파이널 라운드는 승부차기 형식으로 꾸며집니다. 지금 모니터에 총 10개의 문제가 등장해 있는데 그중에 3개를 골라서 상대에게 출제합니다. 더 많이 맞힌 사람이 최종 우승자가 됩니다. 자, 먼저 공격은요. 우리 두 친구가 2라운드에서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에서 더 많은 문제를 맞힌 김두희 양이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골라보죠. 저는 1번 문제 하겠습니다. 1번. 자, 세희 양 잘 들으세요. 이 수레는 무엇일까? 세종의 왕명을 받아 중국에서 유학한 장영실은 이 수레를 개량했다. 일정한 거리를 가면 북 또는 징을 쳐서 거리를 측정하는 데 쓰인 수레다. 지도를 작성하는 데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사음절의 이 수레는 무엇일까? 자, 5초 드립니다. 세희 양이 모르는 문제였군요. 예? 이거 아쉬운데요. 첫 번째 문제부터. 자, 정답은 기리고차입니다. 기리고차. 예, 듣고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요. 두 양은 지금, 하나 넘겼다. 이제 이런 표정이고, 세희 양은 약간 좀 걱정스러운 문제가 됐는데, 하지만 뭐 세희 양이 내는 문제를 두 양이 모른다면 동점이 되는 거니까, 예. 자, 이번에는 세희 양이 두 양에게 낼 문제를 골라보죠. 저는 2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차례로 가는데요. 2번. 자, 두 양 잘 들으세요. 이 기관은 무엇일까? 세종은 천안 관계의 소생을 이 기관에 임용할 수 없다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장영실을 이 기관에 별좌에 임명했다. 장영실이 궁중 기술자로 활약하다 중국에 유학해 각종 천문 과학 기술을 습득한 뒤 귀국한 이후였다. 왕의 의복과 궁중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담당했던 삼음절의 이 기관은 무엇일까? 정답은
정답은 국내부입니다. 국내부가 맞다면 앞서 나가죠. 국내부 아닙니다. 역시 파이널 라운드라서 이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정답은 상의원입니다. 상의원. 네. 뭐 둘 다 놓쳤기 때문에 지금 두 친구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네. 없었다 생각하고 계속해서 다음 문제 잘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양이 고르겠습니다. 3번 문제 하겠습니다. 네. 세 양 잘 들으세요. 이 관청은 무엇일까? 세종대왕은 유교 교육의 진흥을 위해 사부학당제를 확립하였으며 왕족인 종친의 교육을 위해 별도의 관청을 설립했다. 세종 때 왕족의 자제 교육을 담당했던 이음절의 이 관청은 무엇일까? 정답은 종학입니다. 종학? 정답입니다. 예, 한세희 양이 잘 막아냈습니다. 세종은 1438년 일종의 종합과학연구소인 이 전각을 궁궐 안에 설치했다. 서경 중 하늘을 공경해 백성에게 때를 정답은 서운관입니다. 아닙니다. 아, 두 양 아쉽습니다. 세종대 경복궁 내에 만든 이것은 하늘의 별들을 보이는 위치 그대로 둥근 구면에 표시한 천문 기기다. 정답은 간이입니다. 아닙니다. 도전자 모두 아쉽게 문제를 놓친 가운데 현재 점수는 1대 0. 한세희가 앞서고 있다. 자, 현재 한세희 양이 한 문제를 맞췄고 김도희 양은 아직 문제를 맞히지 못했습니다. 자, 이번에 세희 양에게 공격권이 있는데요. 만약에 두 양이 맞히지 못하면 1대 0으로 한세희 양이 승리를 거두고요. 두 양이 맞히면 동점이 되기 때문에 대결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세희 양 골라보죠. 10번을 고르겠습니다. 10번. 마지막 문제를 고른 거 보니까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두 양이 맞춰낼 수 있을지. 문제 드립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 이 책은 세종 때 발간한 법의학서다. 최치운, 이세형, 변효문, 김황 등이 명나라에서 발간된 무원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이 책은 무엇일까? 정답은 신주무원록입니다. 신주무원록이 맞다면 1대1이 되고요. 만약에 아니면 여기서 대결이 끝나면서 한세희 양이 오늘의 챔피언이 됩니다. 신주무원록. 세희 양,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오, 바로 인정해버리는데요. 신주무원록 정답입니다. 자, 이 대결 팽팽하게 가네요. 예, 두 양도 역시 뭐 그냥 물러나질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결이 더 흥미진진해졌습니다. 한 사람만 맞히고 한 사람이 틀리면 대결은 바로 거기서 끝납니다. 이번에 세희 양이 어떤 문제를 풀게 될지 두 양 골라주죠. 저는 6번 하겠습니다. 6번. 자, 세희 양 잘 들으세요. 이 책은 무엇일까? 1434년 세종이 판전의 감사 노중래로 하여금 편찬한 임신과 출산, 아기 질병 치료에 관한 전문 의서다. 상하 2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상권에는 임신과 출산에 관한 교양 20개의 항목이 수록되어 있고 하권에는 아기보호법 27개의 항목을 수록하고 있다. 훗날 허준은 이 책을 바탕으로 언해태산집요를 펴냈는데 이 책은 무엇일까? 정답은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번 문제를 맞히면 2대1로 한세희가 앞서게 된다. 과연 정답은? 정답은 태산지교입니다. 다시 한번요. 태산지교입니다. 태산지표? 아닙니다. 정답은 태산요록입니다. 예. 듣고 보니까 알겠어요? 네. 무슨 지표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는 게 많아서 헷갈리죠? 네. 예. 자, 이거 뭐 모르진 않았던 것 같은데 답이 잘못 나왔습니다. 이제 두 양은 과연
어떻게 될지. 세희 양이 낸 문제를 맞히면 두 양이 오늘의 승자입니다. 자, 세희 양, 문제를 골라보죠. 저는 5번 하겠습니다. 문제 드립니다. 이 책은 무엇일까? 세종시대에는 의학 분야의 발전이 두드러져 많은 의학 서적이 편찬됐다. 이것은 1445년 세종 27년에 중국 역대 의서를 수집해 편찬한 책으로 동양 최대 의서다.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에도 참고가 된 이 책은 무엇일까? 정답은 의방유치입니다. 이번 문제를 맞히면 김두희가 2대1로 승리하게 된다. 과연 이대로 세종대왕 분야의 퀴즈 지존이 탄생될 것인가? 정답은 의방유치입니다. 의방유치라고 했습니다. 의방유치가 맞다면 김두희 양이 2대1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두희 양 확실해요? 오, 자신감이 넘칩니다. 오늘의 승자가 김두희 양이 될지. 의방유치.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김두희 양이 2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의 승자로 등극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안타깝게 2등을 했는데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못한 것이 조금 아쉽지만 정말 좋은 기회였고 저의 꿈의 한 발자국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저를 항상 가르쳐주시는 많은 선생님들과 저에게 재능을 물려주신 아빠와 할머니에게도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뿌잉뿌잉.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우승까지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우승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많은 선생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저 많이 응원해주시고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생각하면 다시 돌아보면 참 철없던 시절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들리지 않았지. 구경수 따위 또 사탐과 탐도 쉽게 풀리지 않아. 하지만 이번엔 끝까지 가는 거야. 단만 피하는 오다 대신 3초면 있는 망가 대신 이제는 모두 옛 얘기. 새로운 참가 학생 모두에게는 문화상품권을, 3위 학생에게는 전자사전을, 2위 학생에게는 태블릿 PC를, 우승자 학교에는 모바일 프로젝터를, 그리고 시청자 퀴즈 정답자에게는 의류 상품권을 SK에서 드립니다.